강원도 홍천군을 지나는 56번 국도 위에 녹슨 주유소 표지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표지를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주유시설 주변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고 마지막 영업이 언제였는지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엉망입니다. 이 커다란 부지에 크고 작은 폐기물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소형 지게차, 오토바이, 자동차까지 버려져 있는데요. 작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원주의 한 마을 한복판에도 수년째 영업을 중단한 주유소가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처음 여기 생겼을 때부터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도? 재작년이야. 지저분하고 좀 신경 쓰이죠. 근처엔 쓰다 남은 기름마저 그대로 놔두고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 주유소도 있습니다. 주유소 한편에는 이렇게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통에 담겨 방치돼 있고요. 제 뒤편으로 보시면 저렇게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 모를 주유기도 눈에 파묻혀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유소 개수는 집계를 시작한 2003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영난에 문을 닫은 겁니다. 코로나19와 전쟁으로 고유가가 지속돼 가격 경쟁이 심화된 데다 유가 부담을 의식한 정부가 알뜰 주유소 사업을 확장하면서 경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앞으로의 전망마저 어둡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 몇 원에서 한 10원 정도 이익이 생기는데 카드 수수료 제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대부분이 요새 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폐업도 쉽진 않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시설 철거와 토양 정화를 해야 하는데 평균 1억 5천만 원, 많게는 5억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도시가 아닌 바에야 땅값이 싼 지역에선 땅을 팔아도 철거비를 못 댑니다. 그나마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 직영 주유소들은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로 바꾸는 등 업종 전환을 시도할 수 있지만 개인은 그럴 여력이 없다 보니 폐업 대신 별 조건이 없는 무기한 휴업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흉물로 방치됐을 때 환경 오염, 토양 오염이 발생 가능하고요. 국가에서 지금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진척들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문을 잘 닫도록 지원해달라는 업계 요구 속에 지난 2022년 말 주유소 폐업 지원책을 담은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반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주유소. 양평군 최저가란 말이 무색하게 주유기는 이미 심하게 녹이 슬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렇게나 버리고 간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폐업 신고를 했지만 1억 원이 넘는 토양 정화 비용이나 시설 철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1년 넘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46번 국도에 있는 또 다른 주유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 저유 탱크를 통제하는 표시도 없고 기름을 담았던 용기는 여기저기 버려져 있습니다. 춘천으로 가는 유일한 국도변의 주유소로 한때 만남의 장소로 알려졌었지만 2017년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자 이용객 발길이 끊기며 곧바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5년 넘게 방치된 이 주유소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안전시설이라고는 흰색 띠가 전부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기름을 쓰는 자동차가 줄었고 알뜰 주유소 도입으로 주유소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지금은 주유소 영업이익률이 1%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인건비 감당도 힘들어 주유소 2곳 중 한 곳은 이미 셀프 주유소로 운영되는데 이마저도 안 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서울이나 수도권은 부지를 팔아 커피숍이나 상가 건물로 업종 전환이 이루어지지만 서울을 벗어나면 땅을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 철거비도 못 내고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자칫 우범 지역이 되거나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철거 비용을 1억 5천 정도를 보조를 해줘야 폐업하면은 그게 전부 다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흉물로 남아있는 휴업된 주유소가 청소년의 탈선 행위 장소까지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걸로. 전국에 등록된 11,000개 주유소 가운데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주유소는 1,000여 곳. 매년 200개 주유소가 추가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